세상에 산책하러 나왔다가 이게 무슨 변을 당한 겁니까? 장해찬 평론가님. 네, 좀 충격적인 사건 소식인데요. 지난 10일 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. 한 여성이 바람을 쐬러 잠시 밖으로 나와서 밤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20대 남성에게 납치를 당한 겁니다. 세상에. 이 남성은 여성을 납치하고 인근 이제 숙박업소로 데려가서요. 지난 12일 오전 10시까지 무려 사흘간 감금한 채 여러 차례 폭행과 성폭행을 거듭하면서 불법 촬영을 하는 흉악한 아이고.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. 세상에 사흘이나 감금돼 있어요. 이 여성 오윤성 교수 얼마나 공포,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요? 세상에. 아니 자기 동네에서 바람 쐬러 나갔다가 저런 일 당하면 이거는 정말 치안 문제하고도 직결되는 것인데 3일 동안 저렇게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여러 아주 정말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첫째는 남자친구가 있었던 모양인데 남자친구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자기 누구한테 전화를 거는 척하면서 그 남자친구 뭐 어떤 그 신체를 훼손해서 나한테 보내라. 이러니까 이 여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정말 공포에 떨었겠습니까? 세상에. 거기다가 지금 이 가해 그 남성 같은 경우는 이 피해 여성에게 이제 성폭행도 여러 번 했고 그 성폭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살해하겠다 하는 이런 협박까지도 했다라고 하는데 네. 정말 어떻게 이게 이 수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. 최단비 변호사님, 지금 설명을 듣고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. 어떻게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끔찍한 악마 같은 범죄가 버젓이 일어납니까 지금? 이제까지 들은 것만으로도 끔찍한 범행인데 이 남성의 범행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. 이 남성은 이 피해 여성을 묶어놓고 흉기로 위협을 하면서 은행 계좌에 이 앱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. 세상에. 또 이 피해 여성의 지갑에서 현금을 가져가는 등 총 60여만 원을 강취하는 일도 받고 있습니다. 아하. 그런데 그 사흘이요, 이 여성에겐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, 백성문 변호사님. 근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? 한 3일 정도 세상에 사라지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당연히 지인이나 부모님들이 연락을 할 텐데 그럼 이 남성은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? 아하. 분명히 이 여성에게도 부모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. 당연하죠. 집에 안 들어오고 연락이 안 맞아요. 되는데. 네. 그런데 이제 문자 메시지로 오면 우리가 문자 메시지 답을 할 때 SNS 답을 할 때 보면 본인들 말투가 있어요. 맞아요. 그죠? 근데 딱 다른 말투가 오면 눈치를 챌 거 아니에요. 그렇죠, 네. 그러니까 이 여성의 SNS 말투를 보고 이 여성이 보낸 것처럼 메시지를 부모님에게 보내는데 세상에. 가출한 것처럼 보내는 거예요. 아이고.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도 계속 안 오니까 이제 당연히 전화를 하실 거 아니에요. 네. 전화를 하면 이건 도저히 흉내를 못 내겠죠, 본인이. 그러니까 그때 이 피해 여성에게 전화를 들게 하고 흉기를 위협합니다. 아이고. 스스로 가출했다라고 얘기하라고. 그런 식으로 해서 피해자 부모님들이 눈치를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. 세상에. 그런데 장해찬 평론가님, 이 악랄한 범죄, 악마 같은 범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을까요? 이제 사흘 정도 지나서 피해 여성이 울면서 제발 풀어달라고 엄마가 보고 싶다고 호소를 했습니다. 그리고 본인이 범죄를 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가출했다가 돌아간 것이라고 말하겠다는 약속을 한 거죠. 일종의 범인을 안심시키기 아하. 위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? 네. 결국 가해자가 신고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해 여성을 또 협박한 다음 이 숙박업소 출구까지 함께 나온 후 자신은 택시를 타고 도주를 했습니다. 네. 덕분에 이 피해 여성이 집으로 돌아가고 이 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 피해 여성 지인에 따르면 이 피해 여성은 이 사건 이후로 심각한 외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. 아이고. 너무나 폭행의 정도가 심해서 세상에. 목이 부러졌다고 하고 아이고, 세상에. 식구 촬영 등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이고. 육체적, 정신적 피해가 정말 엄청날 것 같습니다. 혹시 오윤성 교수는 이 남성, 이 악마 같은 사람, 혹시 오래전부터 이 해당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었을까?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? 글쎄요, 지금 이제 그것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요. 지금 이 사람의 그 범행을 보면 철저하게 계획적입니다. 우선적으로 모텔을 예약을 해놨어요. 이제 모텔 2박 3일인데 돈 안 주면 그건 바로 이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흉기를 사가지고 모텔 안에 있는 장롱에다가 쇼핑백 안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를 갖다 물색을 했다는 거죠. 네. 그리고 이제 범행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 그 피해자에게 나는 정신병이 있다.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. 아하. 그러면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?
나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이런 어떤 그 메시지도 되고 네. 또 나중에 잡혔을 때 이 피해자가 저 사람 정신병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라고 하면 자기가 심신미약이라든가 우발적 범죄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이제 그 본인이 네. 머릿속에 넣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수법이 뭔가 초범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어쨌든 이 남성 정말로 김유진 아나운서 천만다행으로 검거가 됐다면서요, 지금. 맞습니다. 이 남성은요, 특수 강간과 절도, 감금 등의 혐의로 지난 17일에 구속이 됐습니다.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요,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그런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. 네. 경찰은 곧 이 가해 남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. 지금 정신병을 호소하고 있다. 지금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게 무슨 전략일까요, 백성문 변호사님?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그 심신미약, 감형 이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언뜻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남성의 범행 과정을 쭉 종합해 보면 이건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여지가 1도 없습니다. 거의 0%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네네.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 20대 여성을 이렇게 끔찍하게 감금하고 성폭행한 남성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이 피해 여성의 지인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요. 지금 현재 13만 명 이상 정도 동의를 했고요.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분하고 계십니다. 이제 피해 여성이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. 아까 정신병력 얘기를 하는 거 혹시 심신미약으로 감형되지 않을까. 아이고. 그리고 또 지금 그 가해자라는 사람이 뉴스를 보니까 뭐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뭐 이러는데 혹시 반성한다고 해서 또 감형해주지 않을까. 아하. 그런 생각에 너무 불안해하신다고 해요. 그런데 뭐 꼭 이런 국민청원 내용뿐만 아니라요. 이런 사건들을 나중에 이제 법원까지 이제 당연히 이제 넘어가게 될 텐데 이런 이유들로 감형이 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 거의 없을 것 네. 같고요. 다만 뭐 무기징역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, 아마도. 그렇다면 언제든 또 출소해서 피해자를 또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. 이제 이거는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람을 나중에 재판에 넘기는 걸로 끝낼 게 아니라 이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이나 그러니까요. 나중에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혹시라도 피해 여성이 느낄 수 있는 불안한 요소들을 다 제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사건 접할 때마다요. 여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이 말이 정말 공허한 메르처럼 다가옵니다. 언제쯤 이런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이루어질까요? 정말로 너무나 끔찍하고 그런 악랄한 범죄였습니다.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.